스타트업 직장인들이 라운지에 모여 앉아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 11B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과 편집을 맡은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자산이 많이 물려있는 우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업계 고인물이지만 탈출을 꿈꾸는 제이콥입니다. 다들 그 자기소개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저는 편집 한 단어 더 넣었는데 약간 제 거 노잼되는 것 같아서 저도 다음 시간에는 뭔가 준비를 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두가 다 PD님의 재촉 채찍을 맞아야 좀 발전을 해요. 우디는 자산이 저희가 방송 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세계 네. 경제 고민이 많습니다. 매크로 이슈에. 그쵸. 굉장히 시야가 넓으셨군요. 네, 그 개별 종목 이슈가 개별 종목도 이슈죠.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 매크로를 이길 수 없다는 거. 네, 관심이 많습니다. 연준 제가 그 의장 발언하는 걸 제가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침에 뉴스 챙겨보고 네, 되게 미시적이었는데 거시적인 이제 시각을 갖게 된 종티입니다, 요즘. 또 마음 관리를 위해서 책도 읽고 있다고 해요. 네, 요즘 뭐 수도자처럼 생각하기라는 이제 책을. 근데 그러면은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 자산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기대감, 헛된 기대가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없어졌기 때문에 이미. 네. 없어져서 1%의 그것도 없다. 없앨 것도 없다. 이미 없어졌으면 네, 그래서 저는 마음 괜찮습니다. 네. 소멸하였다. 네. 네. 그거 어떻게 또 아시고 또 아예 100% 없애주셨네요. 많이 보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인 얘기였고요. 업계 고인물 탈출을 꿈꾸는 제이콥. 사실 저는 저번 주 되게 그 주제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너무 역사 수업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얘기를 저는 좀 배워야겠다, 흡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탈출을 꿈꾸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커머스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고 그 소셜 커머스 3사 중에서 쿠팡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업계 1위까지 자리를 수성하게 됐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좀 새로운 서비스들, 새로운 커머스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쿠팡이 뭐 압도적인 업계 1위지만 계속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서는 또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게 눈여겨보는 커머스 서비스들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되게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이제 Always라는 곳이 있는데 네. 아마 그 소비자들에게도 그리고 올해 VC 업계에서도 가장 상반기에 가장 핫한 네, 그러니까 핫하죠. 커머스 영역만 이제 범주를 한정하지도 않고도 가장 핫한 기업이 아니었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때문에 조금 찾아봤는데 네. 우리나라가 되게 이커머스 침투율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3위인가 4위인가? 아, 정말요? 네, 그렇고 인구수 대비 네. 높네요. 아니에요. 전체 규모 자체가 커요. 규모 자체가 전 세계 3, 4위 정도 되는 걸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미국, 중국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마 독일로 넘어가지 않나요? 개별 나라로 네, 가면 네. EU로 묶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 탑 5 안에 든다. 와, 크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GDP도 이제 그쵸. 흰탈리아보다 높은 흰탈리아보다 높은 나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침투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소매 시장 한정으로는 그 이커머스 침투율이 37%다. 오, 높다. 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높은. 그 미국도 이커머스 침투율이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당히 잘 벌고 그리고 인구도 뭐 적당히 많은데 침투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 가지고 되게 시장이 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딴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시장이 큰 데가 하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시장이 엄청 커요. 세계에 아마 2, 3위권일 거예요. 현대 엘리베이터 뭐 등등 있는 네. 우리나라가 되게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고층 빌딩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아파트가 많고. 밀도가 높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시장으로 아마 2, 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중국이 무조건 1위고 그 다음에 2위 아니면 3위일 거예요. 네. 미국의 거의 수준에 준하는. 그럼 약간 엘리베이터가 뒷받침이 돼서 배달이 잘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되게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네요. 수평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이 여기서 한 방에 빠바바박 다 드니까. 네.
근데 뭐 예전 배달을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고층 빌딩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 네. 무조건 일단 올라가는 건 싫어. 네, 올라가면 이게 코를 안 잡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택배 기사님들도 엘리베이터가 좀 느리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아. 사실상 걸어서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네. 아, 효율성이 안 나오는. 네, 네. 왜냐하면 뭐 빨리 그런 해야 되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은 다 이제 시간이 다 네. 돈이거든요. 그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90년대 후반부터 이게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한정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90년대 후반부터 소셜 커머스 그리고 약간 잊혀졌는데 미디어 커머스 기억나요? 미디어 코스 너무 어색한데요? 네. 약간. 네, 그러니까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나 뭐 기타 등등 뭐 마약 베개 이런 걸 이제 비디오로 재밌게 영상으로 재밌게 만들어서 이제 세일즈했던 네, 것도 네, 네. 있고 뭐 라이브 커머스도 잠깐 뜨고 네. 이제 다양한 형태의 커머스가 등장하고 쇠퇴해왔고 그쵸. 이랬고 그리고 각 버티컬별로 조금씩 이제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는 있는데 신규 플레이어가 없었던 약간 고인물 시장이었던 이제 중년 여성향 커머스. 네, 라포랩스 같은 데가 있죠, 퀸이. 퀴닛 맞죠? 네, 퀴닛. 퀴닛. 네네네. 네, 요즘 핫하죠 또.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물류를 혁신한 30분 만에 배달이 오는 뭐 비마트나 쿠팡마트 네. 같은 퀵커머스. 그리고 근데 이런 이제 어떤 버티컬 영역에서 뭐 어떤 영역 물류를 혁신하거나 어떤 팩터를 혁신하는 것들은 많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종합 커머스는 저는 사실 그 쇼피 네네. 형의 쇼피파이. 쇼피파이 형태의 네이버 그리고 이제 아마존 형태의 쿠팡으로 네. 이제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켓 컬리가 약간 남은 이제 포션을 조금 먹지 않을까. 니치 마켓을 살짝. 네네. 네. 그랬는데 이제 경쟁이 끝난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신규 플레이어가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정말 고무적이었다. 네. 네. 그래서 그 Always에 대해서 약간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네네. 그 중국에 이제 핀도어더라는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팀 구매를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발견형 커머스다. 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팀 구매만 해야 되는 걸까요? 혼자서 구매할 수도 있는데 조금 훨씬 더 가격이 비싸요. 그게 사실상 그냥 무조건 2명 이상 모여야 이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뭔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타임딜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는 이제 카카오의 톡딜이라고 네. 있는데 배가 많이 아플 것 같네요. 신생 스타트업이 되게. 그러게요. 네, 거기는 되게 좋은 개발자들 많고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그쵸. 열심히 했을 텐데. 마케팅도 빵빵하게 하시고. 네, 마케팅도 빵빵하게 하고 카카오라는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쵸. 이제 뭐 거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Always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면 약간 배가 아프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기업이 되게 접근 방식이 되게 재밌었는데 네. 첫 번째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사람들이 낮은 가격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초반에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핀더더 같은 경우는 소득이 낮은 중국의 3, 4선 도시에 가격이 민감한 소비자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했는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 도시별로 이게 소득이 생각보다는 균일한 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되게 잘 사는 편이잖아요. 그쵸. 네. 처음에 이제 시작은 이제 쿠팡에서 2,000개 정도 상품을 크롤링 해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올려두고 주문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이제 형태로 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 단위 재구매율이 35%가 넘으면 진행하려고 했는데 바로 50% 이상 재구매율이 나와서 바로 고하게 됐다. 와. 그래서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강남 지역, 그러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 지역에서도 워킹하는 걸 확인했다. 이거는 정말 근데 신기한 것 같은 게 이게 그냥 뭐 돈을 아끼고 그런 맥락보다는 그냥 좀 싸게 사는 득템의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근도 약간 강남 지역이라든지 그런 뭔가 좀 소위 말하는 부촌에서도 막 뭐 정말 벤츠 끌고 나와서 당근 거래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경험이 이제 물건 가끔 팔거든요, 당근에서. 네네. 근데 저도 처음 할 때 놀랐던 것 같아요. 그 뭐 2만 원짜리 모자 이런 거 파는데 그냥 벤츠 끌고 나와서 진짜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지긋하신 어르신이. 현타오죠. 저분은 왜 벤츠를 끌고 나와가지고 내 모자를 사러 오는 걸까?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책을 팔았나? 애기 책 같은 거를 팔았는데 또 젊은 아빠가 이번에는 애를 뒤에 태우고 또 벤츠를 끌고 온 거예요. 역시 이게 부자들은 아껴야 좀 일단 기본적으로 아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싸게 사서 기분이 좋은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이분들이 가격이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반응하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네. 초반에 그 첫 투자로 5억을 받았대요. 그 5억을 받았는데 그 양파가 한 망에 한 2,900원 정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400원에 판매했더니 몇 시간 동안 1,500개가 팔렸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일부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 를 보려고 그 전국에 있는 양파 도매 업체, 도매 이제 네. 농장에 연락을 해서 네네. 5억 원 중 대부분의 돈을 양파에 태웠어요. 그래서 재밌다. 80톤을 사서 이제 80톤. 네, 팔아봤는데 초기에 이걸 통해서 몇만 명을 모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되게 소득이 이제 킹탈리아보다 높은 35,000불이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격에 반응한다. 네, 그래서 소비자 조사 같은 걸 소비자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되게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또 반대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요즘 명품도 되게 많이 팔리잖아요. 맞아요, 막 맞아요. 오픈런하고 막 샤넬하고 중고거래 하는데 뭐 벤츠 타고 오시고, 그쵸. 네, 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는 사람들이 돈을 아낀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걸 이제 발견했다. 네. 양파는 그냥 어차피 보이는 건 아니니까. 네, 양파는 뭐 그냥 집에서 먹고 그죠, 집에서 먹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왜 always를 사용하냐 했을 때 일단 우리나라가 그 예전에 슈카 형도 한번 이야기한 네네.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과일이랑 그 농산물이나 이런 소매 가격이 엄청나게 전 맞아요. 세계적으로 비싼 편이에요. 비싸요. 고기도 비싸고. 네, 네. 고기도 비싸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 가도 한국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그 마트 물가는. 이게 그 사람 손이 한 번 타면 되게 비싸지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복잡한 유통 마진이 많은데 맞아요. 이걸 이제 농장에서 직거래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 이제 이걸 절반 정도로 가격을 깎아도 어쨌든 마진이 그냥 유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요인이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이제 강점인데 K 강점인데 우리나라는 우체국 택배가 말도 안 되게 잘 돼 있어. 맞아요, 맞아요. 생산자가 직접 이제 어떻게 트럭에 실어서 어디로 열심히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농장의 창고에 송장을 붙여가지고 그냥 놔두면 우체국에서 직접 와서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직거래가 매우 쉬워졌다. 네. 그러면 따로 물류를 구축할 필요가 없는 따로 이제 비행이네요. 농민이 물류를 구축할 필요도 없고 올웨이즈도 구축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정말 잘 깔려 있는 우리나라의 물류망을 활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직거래 같은 것도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도 되게 익숙해진 게 기존에는 이제 어떤 몰의 브랜드를 보고 많이 샀다면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이제는 뭐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로 이제 생산자 직거래 같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쵸. 이런 인식이 바뀐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그 도매상을 컨택했는지 제가 이 그 오레이즈 대표님이 이호 채널에 나온 걸 봤어요. 근데 되게 약간 젊으시고 뭔가 도시에서만 자랐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그 정말 농민 직거래를 성사시켰는지가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되게 도시에서 사신 것처럼 생겼지만 제주도 출신이시고 아, 정말요? 아버지가 그 제주 감귤 농사를 하세요. 아, 그래서- 대표님의 아버지가? 네네. 그래서 아. 아버지를 통해서 초기 가설 검증하지 않았을까? 아. 네, 그랬을 거고 그리고 그 샤인머스켓 이제 네. 입점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처음 보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100번 넘게 한 110번째 첫 번째 샤인머스켓 뚫어가지고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되게 그냥 발로 엄청 뛰셨구나. 네네. 그냥 다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네. 그래서 대단하다. 에너지 레벨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 인터뷰 보고 엄청 느꼈고 네. 그게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멀리서 봐도 그 대표의 어떤 그런 추진력 같은 것도 그렇고 그 팀에서 오는 에너지? 맞아요. 저 오레이즈도 저는 되게 빨리 알게 됐어요. 사실은 밖에 붐업하기 직전에 또 알게 돼서 네네. 되게 저 관심 있게 봤고 이제 우디하고도 얘기를 몇 번 했고 근데 저는 이제 스트롱 바이라기보다는 관망 쪽에 좀 가까워요.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쵸.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다 동의를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팀의 에너지나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이게 10년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소셜 말했던 커머스. 소셜 커머스하고 다른 모델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냥 파격 할인이라는 거는 지금 무디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니즈와
공급자 니즈가 다 있는 건 맞아요, 당연히. 직거래를 통해서. 근데 그거를 IT로만 풀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못했던 거예요. 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좋은 물건을 안 주는. 왜냐하면 공급자는 이렇게 싸게 나가는 물건을 좋은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양파가 있다 그러면 잘 모르지만 저는 양파 중에 초상급을 주진 않아요. 어쨌든 조금 낮은 걸 주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커머스는 어쨌든 처음에는 무조건 폭발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여서 싸게 주면은 재구매율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브랜드가 크는 거여서 재구매율이 과연 나올까 하는 느낌이 일단 첫 번째예요. 실망을 한 소비자들이 다시 안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재구매율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그게 보고 정말 싶고. 중요한 지표겠죠. 네. 그래서 재구매율이 이커머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어느 정도 나올까. 근데 지금 제가 앱스토어 프리 리뷰를 보는데 높지가 않네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제품의 퀄리티가 조금 약간 아직 퀘스처너블하다. 네, 저도 안 사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공동 구매 모델로 좀 재미를 추구를 한 건데, 제가 그 당시에, 지금은 지금 앱을 지웠는데 들어가 봤을 때는 오레이즈에 이제 더 이상 2명이 아닌 3명 이상의 공동 구매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 둘로 돼 있었어요. 네, 2명. 네. 아, 2명만 사도 네, 된다. 내가 모르는 2명이라는 거는 내가 네네. 특별히 모을 필요가 없고, 내가 신청해 놨을 때 누가 우연히 들어와서 2가 되면 그냥 구매가 일어나는 거라. 네. 공동 구매 재미가 이제는 바이럴 효과잖아요, 사실은. 네. 그냥 너도 빨리 와서 해줘 해야 그쵸.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르가닉 없어진 것 유입을 이제 이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소비자가 소문을 내기 때문에 좋은 그쵸, 가격에 그렇죠. 사용해서. 그게 없어졌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앱이 됐네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어떻게 될까. 팀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또 IT에 워낙 규제도 있고 또 복잡한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과연 IT로만 이걸 다 풀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커머스의 문제는 거래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을 내지 못하면은 투자금이 그 거래액에 비례해 가지고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소비자한테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산을 해주는 그 과정에서 잠깐 돈을 가지고 있어요, 커머스 업체가. 이걸 가지고 그 운영 자금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MMF 돌리죠. 네. 근데 이 운영 자금으로 쓰는 그 부분이 금방 손이 되거든요, 적자가 되면. 근데 적자의 폭이 매출액에 비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액에 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금 흐름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은 실제로 적자폭, 매출액에서 뭐 비용 이제 차감되는 적자폭에 대한 그 투자가 필요하다면, 이커머스는 거래액에서 마이너스 나는 걸 메꾸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조짜리 연간 1조짜리 거래 그 이커머스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큰 데도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사실 수천억 대의 투자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라운드 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BEP를 반드시 맞춰야 되는 압박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문제고. 그러게요. BEP를 맞추려면 결국에는 가격인데, 네. 지금 BM 자체가 네. 싼 가격으로 처음부터 밀고 나가면은 네. 나중을 좀 먼 훗날을 생각하면은 이제 어떻게 BEP를 맞출지 고민을 네.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싸게 사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를 알았다라고 저도 대표님의 뭐 인터뷰나 그런 걸 봤는데,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커머스에서 구루 같은 분들이 보면은 그거 이제 알았어? 싸면 당연히 좋아하지. 근데 어떻게 돈 벌면서 싸게 공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오레이즈에서 미는 그 메인 상품은 약간 농수산물 같은 농산물? 요즘에는 근데 네. 처음엔 농수산물로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일반 공산품도 많이 아, 팔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HMR이나 아니면 뭐 돼지고기, 뭐 양념 돼지고기, 네네. 뭐 잔슨빌 이런 것도 이제 다 팔고 있어요. 이게 종합 커머스 비슷하게 네, 이제 된 종합 것 같더라고요. 커머스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유통마진? 저는 이제 농산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중간에 유통구조가 엄청 복잡하니까 그거를 몇 개만 빼도 가격이 낮게 떨어진다. 약간 요 개념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상품은 뭐 그거는 어쨌든 사용자들이 이것만 사고 싶은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사고 싶으니까 넣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서 좋은데 네네. 한번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당신이 투자할래 하면은 기다린다라는 정도의 내가 투자 관점으로 잘하면. 보고 있어요.
저는 처음 빠르게 발견했으면 투자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몇천억 밸류가 된 상황이니까. 벌써 밸류가.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밸류는 모르지만 어쨌든 100억대 투자 받았으니 뭐 한 몇백억 원 최소 될 테니. 그쵸.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커머스 시장이 크니까 네. 그중에 일부만 먹어도 네. 밸류가 나오는. 아, 그래서 저는 팀은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해서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네. 빠르게 다른 또 좋은 서비스를 내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 그쵸.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피보팅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시라도 여기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네.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자본이 투입되지 않나요? 그런 건 있고. 좀 많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그 아예 백그라운드 자체가 이제 여기 벤처 캐피탈이니까 벤처 캐피탈의 본질은 그 20개 해서 그냥 아. 풀스윙해서 하나 홈런 터뜨리는 거니까 그쵸.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 네.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이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제가 이게 그냥 여기 양쪽의 의견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네.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쪽의 주장은 어떠냐면 네. 일단 가격이 엄청나게 기존 이커머스는 되게 많이 드는데 기존의 성공 방정식은 엄청나게 빠른 배송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물류 수직 계열화 물류 창고도 크게 지어야 되고 인력도 엄청나게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쿠팡맨도 저번에 직고용하고 하면서 그냥 우리 마사요시 형님이 주시는 이제 큰 돈을 계속 붓는 게 있어야 됐는데 그쵸.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직거래고 그냥 본인들이 인프라를 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게 정말로 워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발견형 커머스고 그다음 추천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여기에 이제 특징은 뭐냐면 추천해서 상위 노출이 되는 게 곧 매출로 직결이 되거든요. 근데 상위 노출이 되는 조건들을 되게 많이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NPS, 그러니까 고객들이 얼마나 추천하는지, 뭐 재구매율이 얼마나 되는지, 구매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떠한 기준을 잘 맞추면 상위 노출되게 돼서 이러한 퀄리티 컨트롤은 그 공급자들이 직접 하도록 만든다. 왜냐하면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걸로 해칭하고자 하지 않나 그런 게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설득력이 네. 있는데 이게 실제로 워킹하는지는 이분들이 증명해야 네, 되는 그거는 거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나게 큰 챌린지가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 농산물에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을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 그 엔드 유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전혀. 그래서 롯데마트나 마켓컬리나 쿠팡에서 파는 것보다만 싸게 팔면 아 이거는 좋은 가격이다 네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삼다수 뭐 아니면 뭐 어떤 공산품 어떤 브랜드 상품 같은 것들은 다른 데서 이제 판매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싸게 공급해서 팔면 이 브랜드의 가격이 무너지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그래서 그 브랜드들은 이제 이런 거를 여기에 납품하기를 꺼려 할 것이다. 가격 관리를 자기네들이 하니까. 네, 브랜드의 이제 프라이싱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 다른 백화점에서 너네 이 가격에 왜 안 줘?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아마 되게 많이 나올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게 유통에서는 엄청 큰 사실은 문제인과 그렇죠. 동시에 그 이해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한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한 상품 섹터별로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많지 않은 이제 공급자들을 넣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마진이 작더라도 많이 팔면 어쨌든 얻어가는 그 이익 총량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존슨빌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브랜드사에서 여기 입점해서 팔고 있어요. 뭐 햇반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은 풀어가고 있지 않냐? 대신 양을 많이 파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이게 메이저리티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증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아, 그거는 어렵겠지만 정말 증명을 한다면은 되게 파워풀해질 것 같긴 하네요. 네. 오히려 저는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양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가격을 낮추고 그러면은 오히려 도매로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도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조그만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 식자재 마트. 실제로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는 공식적으로 식자재 유통을 하는데 그 식당 같은 데 앞에 보면 맞아요. 쿠팡 프레쉬 되게 많이 볼 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었다.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각 카테고리마다 가장 좋은 판매자만 노출시켜주겠다. 네. 사실 이것도 쿠팡이 이미 시도했고 그 구축했던 아이템 위너 시스템하고 철학을 같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쿠팡이 오픈마켓을 하면서 직매입과 오픈마켓이 있는데 직매입은 어차피 자기가 매입해서 파는 거니까 로켓 배송 돌리는 거고 그 오픈마켓은 같은 만약에 존슨빌 소시지다 그래도 여러 셀러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품목에 대해서도 그러면 가격, 배송, 뭐 응대 여러 가지 소비자 만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1등만 그 예전에는 1등을 맨 위에 노출시켜주고 2등, 3등을 이렇게 노출시켜줬다면 이제 1등만 노출시켜주고 나머지는 아예 빼버리겠다라는 게 아이템 위너고 심지어는 이제 요즘 최근 조금 문제는 되고 있지만은 그 후기까지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있는데 2등이 만약에 뭔가 소비자 만족도나 가격이나 배송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1등으로 올라가면 기존에 1등이 쌓아왔던 그 후기 같은 품목에 대한 후기를 마치 2등 사업자가 받은 것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후기 자체가 DB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한 품목에 대해서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는 후기가 달리고 이걸 판매자만 갈아 끼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시스템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판매자를 무한 경쟁에 내몬다. 그리고 이 후기가 왜 계속 예를 들어서 뭐 CS가 너무 1등 사업자가 잘해줘가지고 좋은 후기가 달렸을 수도 있는데 2등 사업자가 그걸 먹어버리니까 가격을 확 낮추면 갑자기 이 사람이 한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한 카테고리당 어떻게 하면은 가장 싼 가격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은 싸고 좋은 품질 쿠팡도 했었고 올웨이즈도 하고 그런 측면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얘기죠. 네. 그래서 증명해야죠. 증명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긴 창업을 언제 했어요? 창업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네. 1년도 안 됐어요. 엄청 빨리 투자받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몇 개월 만에 100만 명 모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0만 명 모으는데 몇 개월 안 걸린 그게 그때랑 좀 저는 느낌은 비슷해요. 그 예전에 제가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던 에버랜드 자유용권 그 소셜 대폭 할인 커머스. 때문에 네. 폭발했던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 제품회로 만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놓고 뭐 이런 게 사실 더 네. 아트죠.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5개월 만에 100만 명 모았다고 와 하는데 진짜 빨리 먹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에게 어떤 가치를 계속 주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쿠팡, 마켓컬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커머스 몰이 뒤집고 들어갈 곳이 절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번에 이제 이커머스 조사 나온 거 결과 나온 거 봤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쿠팡 사용자들은 그 쿠팡에서만 구매한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되게 높았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네. 파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더 높은지 낮은지 보지 않고 그냥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여기서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 여기서 구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비자가 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몇백 원, 몇천 원 더 비싸도 그냥 쿠팡에 사는 쿠팡의 팬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많이 타보고 마인데 근데 저에게는 저는 이제 1인 가구 자취생인데 네네. 고구마나 과일이나 비싸서 뭐 잘 못 사 먹는단 말이에요. 이 과일을 제가 사서 먹으면 너무 비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따로 어디 가서 음식 사 먹은 거 대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산품에 대해 생각하면 저는 always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 농산물은 always에서 구매한다. 어떻게 사용을 많이 좀 구매를 많이. 저는 그 토마토랑 고구마를 엄청나게 사 먹고 있습니다. 건강 수를. 네. 근데 그게 마트에서 사면 너무 비싸요. 맞아요. 네. 그 퀄리티는 좀 그러면 만족을 하시나요? 퀄리티, 네. 저 이제 예를 들어 대전 짭짜리 토마토, 맛있죠. 또 그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 출신이세요? 출신이시죠. 그 아주 가까워. 대저가 동네 이름이었어요? 부산에 이제 부산과 김해 사이에 대저라는 동네가 있는데 몰랐어요. 저 지금 알았어요. 네, 부산 강서구에 이제 김해와 붙은 곳에 대저라고 있어요. 김해공항 근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해 출신인데 어렸을 때 그 진영 단감과 토마토는 아주 좋은 과일을 최상급 과일을 먹지 않았지만 이렇게 소매로 사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도매로? 주변에서 이제 그 다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썩어서 버리는 게 많지 사서 먹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레이즈에서 이제 사니까 이게 포장이 되게 예쁘게 오거나 진짜 되게 터프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러니까 농민이 그냥 박스에 넣어서 그냥 보냈어요. 근데 되게 퀄리티 괜찮다. 가격은 얼마예요 그러면? 가격은 쿠팡 기준은 한 20-30% 싸. 그러니까 이제는 파격적으로 막 50%씩 싸진 않는데 근데 어쨌든 마트보다 싸고 쿠팡보다 싸고 그리고 여기가 한 3일 정도 만에 오거든요. 우리 로켓 배송에 되게 익숙하지만 근데 이렇게 중독적이고 익숙한 서비스인데
그걸 이탈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구매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저는 저 스스로가 되게 놀라운 네, 거다. 저도 한번 써봐야겠다. 네, 그래서 그 전직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여기가 돈을 벌지 아니면 여기가 사업을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소비자로서는 야 이거는 대박이다. 네, 그렇게 그쵸.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얻는 이득은 일단은 뭐 퀄리티에 대해서 만족을 한 거니까. 퀄리티가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짭짜리 토마토가 그 초록색으로 오거든요. 네네. 후숙해서 먹는데 오 좋다 좋다. 근데 자취생 입장에서는 그거 이제 많이 오면 먹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후숙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좋은데요? 네, 근데 마트에 가면 이거 되게 조그만 거 이거 손 떨리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쵸. 한입 네. 다 익은 상태로 보통. 네. 근데 이제는 그냥 예쁘게. 갈아서 먹습니다. 정말 그럼 소비자를 잡은 거네요. 왜냐면 이게 B2C는 이렇게 소비자 지수 그가 되게 중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쓰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요즘은 신선식품은 다 그 회사 박스가 놓여 있어. 그 이제 신선 뭐라고 해서 포장 맞아요. 박스가 놓여 있는데 쿠팡이든 컬리 뭐 쿠팡이든 그런 거든. 컬리든 뭐 이제 오아시스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면서 또 사람들이 바이럴 효과가 또 있거든요. 쟤는 저거 쓰니 나도 한번 해봐 이런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밖에 놓여져 그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있죠. 근데 그거를 보면 약간 선행지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 강방천 아저씨 알아요? 그 이름 펀드 좋았는데. 매니저? 네. 네. 1세대 펀드 네, 매니저. 네. 네. 그 아저씨가 이제 네. 주변에 그런 거 관찰 잘하라고 하셨어요. 오. 그래서 관찰 열심히 하다가 쿠팡 샀는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저도 쿠팡은 뭐 여담이지만 근데 쿠팡은 미국에 상장이 됐잖아요. 그쵸. NYSE. 그렇죠. NYSE라는 진짜 뭐 세계 최대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미국은 사실 기관 투자가 80% 이상이에요. 개인 투자가 거의 없고. 근데 기관들의 정보는 네.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밀착돼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숫자로 투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기관이 안 사준다. 그래서 뭐 이제 숫자가 워낙 뭐 안 좋다면은 아무리 뭐 한국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이렇게 소비자들이 계속 쓰고 있어도 주가에는 좀 영향이 굉장히 늦게 반영되거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초반에 이제 쿠팡이 100조까지 갔잖아요. 이야기했던 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always 이야기하다 이제 쿠팡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네. 한국에는 이제 새벽 배송 그리고 하루 배송 이게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뭐 11시 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온다고?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경험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선도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런 걸 구현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와우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증명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와우 멤버십 처음에 그 무료 완전 그냥 파 하나 1,500원짜리 샀는데 한 박스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배송하다가 이제 2,900원 했다가 4,900원 올렸는데 그냥 이미 습관이 들어버려서 이제 완전 락인이 돼버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약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코스코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네, 코스코는 이게 되게 오래되고 창고형이고 보기에는 그냥 옛날 기업 같지만 되게 그런 거 보고 카카로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멸망하고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는 바퀴벌레다? 네, 바퀴벌레 유니콘보다 카카로치라고 하는데 살아남는 그 되게 프라이싱을 되게 정교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BM이 그냥 회원료 그러니까 3만 원 내네 요즘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 상품 가격은 거의 또이또이로 하죠. 맞아요. 그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이 그냥 그 회비 곱하기 회원수예요. 그래서 그 회원 가입비 그걸로 이제 돈 벌고 나머지 상품을 이제 또이또이 할 만큼. 근데 그 전략이 온라인 버전으로 워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쿠팡도 약간 비싸게 갈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거는 참 많은 커머스들이 시도를 사실 했죠. 근데 그게 되려면은 좀 몇 가지 조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말씀하신 탑 오브 마인드에 들어가는 그 커머스가 그 조건이 사람들이 어떤 그 커머스에서 앱에서 검색을 하다가 물건이 없으면 이탈할 겁니다. 일단. 근데 없는 물건들이 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롱테일에 해당되는 되게 가끔 구매하는 상품들이에요. 이거를 커머스 플랫폼이 갖추기는 되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빅헤드라고 불리는 많이 팔리는 물건들은 누구나 있어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가격 비교도 되고 힘든데 롱테일을 갖추는 건 너무 어려운데 사람들은 롱테일을 검색하다가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계속됐거든요. 근데 쿠팡이 그래서 이 SKU 그 물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오픈마켓을 한 거고 그래서 롱테일까지도 다 잡았기 때문에 이제 오픈마켓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직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롱테일을 제일 먼저 잡은 회사가 쿠팡이고 그래서 쿠팡이 1등이 되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됐죠 사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이마트가 SKU가 한 10만 개 정도 된대요. 근데 쿠팡은 그 로켓 배송 가능한 직사인 물건만 526만 개예요. 어마무시하다. 근데 그게 한 1-20%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없는 게 없다. 나머지는 이제 오픈마켓에서 나오는 거죠. 또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 딱 그 슬로건이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커머스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계속. 물론 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 재밌는 건 나오지만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네. 느낌이 있습니다. 11B 라운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됩니다.